전수조사. 수확시인데 이것은 어떤 수확시냐면 계약자가 해당 농지 자기 거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무조건 사장님 전수조사 합시다 그러면 너 자격증 어떻게 따긴 땄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 전수조사 현장이면 사장님 언제쯤 수확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10월 20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럼 차라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게 순리대로 맞는 얘기예요. 사장님 전수조사 합시다. 내일 콤바이 되시오. 중심 잡소 자네. 그렇지. 자격증을 그런 식으로 쓰라고 땄던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물어봐야 돼. 그래서 계약자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수확시는 말이 수확시인데 이건 앞에가 뭐가 생략됐다고요. 계약자의 농지를 계약자가 수확할 때예요. 계약자가 수확할 때 이때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 세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단 해년마다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량 요소는 뭔가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는 가장 빨리 조사해요. 1번이잖아요. 제일 먼저 조사할 수 있어요. 시험 출제가 그러죠. 다음 벼 조사 방법 중에 수량량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런 말은 학원에서 안 하던데 수학전 14일 전후만 얘기하던데 또 학원 잘못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니.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량. 그죠? 수량 요소. 그럼 수량 요소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런 겁니다. 가입 면적이 있어요. 가입 면적. 그럼 농지 갔더니 여기 이 집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에 있는데 여기는 많은 포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포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포기들이 있다. 몇 개나 돼요? 계산기. 맞아. 몇 포기 아까 된가 볼게요. 자, 0.2 곱하기 0.3 이게 되면 0.06이네요. 우와, 참 끝내준다. 그렇죠. 16,666포기. 그죠? 그 정도 포기. 이 16,666포기 중에서 나는 면적 불문입니다. 면적이 500이든 면적이 만 제곱미터든 15,000이든 필요 없어요. 수량 요소는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농지가 크든 작든 가서 이 농지 가서 몇 포기를 갖다가 조사하냐면 여기를 조사하면 골고루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기에서 네 포기를 일단 정하겠죠. 그래서 이 네 포기입니다. 가입 면적 무관하게 몇 포기냐면 네 포기를 조사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포기당 이삭 수를 조사해요. 자,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몇 개 안 심어지죠. 착착 기계를 심으니까. 그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분할을 하겠죠. 분할. 이제 번진다고 이게 새끼치기를 한다고요. 분할이. 또 분할을 하겠죠. 이렇게 분할. 분할해서 이제 많이 되겠죠.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그렇죠. 출수를 하겠죠. 출수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싹 나온다고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맹이가 쓱 있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출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그죠?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나락이 싹 익습니다. 이렇게 알곡이 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알곡이 차면 여기가 이제 낚시하시면 알겠지만 시원하게 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딱 선정했잖아요. 이 한 포기잖아요. 그럼 한 포기 하면 이 포기당 일은 얘가 이삭이에요. 이 팔이 있고 이삭이 있죠. 얘 이삭이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이게 잘라갖고 오시면 안 돼. 아직 14일 정도 있어야 수확할 거니까 지금 잘라게 되면 한 농지당 4포기면 대한민국에 100만 농지면 몇 포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겠죠. 그래서 자르질 않고 수확한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나 요놈 선정했다. 그럼 요놈 딱 몇 살이 아니라 밑에 포기를 딱 잡아서 한번 흔들어줘. 흔들면 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정리가 되면은 이삭 있죠. 그놈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세서 보니까 얘를 4포기니까
4폭이니까 뭐예요? 1, 2, 3, 4 이삭이 나오겠죠. 포기가 나옵니다. 1번 포기, 2번 포기, 3번 포기, 4번 포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1번 포기에서 이삭 수를 봤더니 1번의 이삭이 이런 이삭을 봤어요. 세 보니까 1번이 15개. 그렇구나. 15개.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아무 이삭 하나만 좀 뽑아. 이삭 하나만 뽑아. 그냥. 얘 뽑아. 얘 뽑아. 쭉 뽑으면 됩니다. 그럼 쭉 빠져요. 그럼 그건 딱 봐봐. 그리고 두 번째 이삭 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삭 있으니까 얘 또 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삭에서 두 번째 포기해보니까 이삭수가 18개가 나왔어. 얘는 좀 더 많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 이삭을 쭉 뽑아가요. 하고 세 번째 포기를 가서도 똑같이 셉니다. 네 번째도 똑같이 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 20개, 좋아요. 여기 14개, 웬일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봐라. 우리는 지금 나락으로 수학해갖고 무게 재고 그런 한 적 없죠. 그죠? 얘는 개수만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 세고 뭐 하나 뽑아갔죠? 이삭 뽑아갔지, 이삭. 이삭을 뽑았어. 이거 하나만 이제 덜렁 뽑아갔단 말이에요, 이걸. 덜렁 뽑아갖고서 이제 이삭이 막 맺혀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곡이. 사실 알곡이 이렇게 휘어갖고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뽑아갖고서 얘를 차로 갖고 와. 갖고 나와. 얘는 이제 해봤자 이삭은 총 몇 개 갖고 나온 거예요? 4개 갖고 오자, 4개.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4개 뽑아갖고 온 거잖아, 이삭. 그죠? 이삭을 뽑아갖고 얘를 차에서 싹 놔도 사진 찍고 이제 얘를 뛰어. 자세를 좀 움츠린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뛸 때 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얘를 뭘 조사하냐면 뛸 때 얘가 여기는 어떤 놈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 탱글탱글한 놈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만 조사하냐면 완전 나달 수만 조사합니다. 여기서 탱글탱글한 놈만 이렇게 쭉정이면 던져버려 그냥. 몇 개 이렇게 싹 했어. 하고 보니까 여기 1번이 완전 텐들, 이 1번 이삭을 조사해 봤더니 완전 나달이 뭐예요? 50개 있더라. 여기는 70개가 나오더라. 102개 나오더라. 아이고 좋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개가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사가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상 값으로 갖고 뭘 먹냐면 점수를 먹여요. 점수를. 그래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책에 있는 거 그래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점수표 있죠? 점수를 보니 53쪽 봐보세요. 53쪽 보시게 되면 이삭 상태 점수라고 있죠? 중간에 1번에서 포기당 이삭수가 16 이상 미만이면 1점, 16 이상이면 2점. 미만은 당연히 수량과 수치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상과 이하는 포함된다. 잘 기억하면서 점수 한번 매겨보게요. 자, 1번. 자, 이 집 몇 점이에요? 자, 점수. 이삭 점수. 자, 여기는 이삭 점수. 너도 나달 점수 이렇게 다 부여를 할 거거든요. 자, 이삭 점수. 이거 15면은 몇 점이에요? 1점. 플러스 18개 몇 점? 2점. 20개면 몇 점? 14개면 1점. 총 몇 점입니까? 5점. 그죠? 아니? 2점 내가 잘못 썼구나. 2점. 그래서 6점. 됐죠? 이것이 시험에 나왔고, 이 더하기 6인데 5로 하고 틀린 분도 계셔요. 전 틀리겠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맞아요. 6점 맞나요? 자, 1, 2, 6점 맞죠? 네, 6점. 그 다음에 이제 나달 점수 매깁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나달. 자, 51, 71, 51. 그 다음에 61, 71, 81, 81이죠. 51, 61, 71, 81. 1, 2, 3, 4,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 보통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는 다 줬습니다. 표를 줘. 그러니까, 나달이, 70개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외워야 될까? 51, 51, 61, 71, 81. 하여튼, 나 안 할란다, 공부.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근데 표를 줍니다. 표 주고 볼게요. 이 표 보고. 자, 여기 나달 점수 몇 점이에요? 여기는 1점. 자, 여기 71은 몇 점입니까? 3점이에요? 71. 70개. 예, 70개. 70개니까 몇 점이에요? 3점. 그렇죠. 미안합니다. 102개. 5점 능력합니다. 자, 1점. 예, 그래서 나달 점수는 총 몇 점이에요? 10점이네요. 그쵸? 10점. 예. 모르시는 분은 계산기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점, 이렇게.
그래서 총 점수의 합계는 몇 점이죠? 16점입니다. 이러면 이 16점을 가지고 밑에 표 보시면 수학 비율이라고 한산표 있어요. 표 2-3-4 봐보세요. 자, 16점이면 수학 비율이, 조사 수학 비율. 여기는 16점 나왔으니까 여기는 표준 수학량이 일정 수학량의 몇 프로는 수학 되겠다. 라는 거예요. 16점이면 지금 수학 비율은 얼마예요? 61에서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평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봤더니, 여기 16점 나왔어요. 16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난 수학을 한 적게 나왔으니까 점수가 적으니까 알고 상태가 안 좋을 거 봐서 난 한 62% 수학 된 걸로 할까? 근데 만약에 18점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알고 상태가 좋고 점수가 좋은 걸로 봐서 알고 상태가 좋으니까 여기는 수학을 한 70% 나온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사의 재량이 거의 한 10점 정도를 갖고 10%를 갖고 평가사의 재량을 준 거예요. 현장 상황을 봐서 판단해라 네가 라고. 시험 문제에서는 뭐 나오냐면 70%, 80% 이것만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자 그러죠. 해당 수학 비율, 점수 합계에 해당되는 수학 비율의 최대 비율을 적용하시오. 자, 16점이면 몇 프로? 70%입니다. 이해하시면 맞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에서는 최대 비율을 이렇게 적용해요. 최소 비율, 아니 뭐 조건 안 좋으면 아무도 못 풉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 63% 적용한 사람도 맞고 4% 적용한 사람 많고 5% 적용 채점한 사람은 이제 죽어나는 거지 그냥.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건을 꼭 줘요. 이럴 때는. 이런 표가 있으면 조건 줍니다. 구간에, 그러니까 비율, 점수 구간에 최대 비율을 적용하시오. 라고 하면 점수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제가 하나 틀려버렸잖아요. 아까 5라고 했잖아요. 5. 그럼 15점 되죠? 15점 되면 전혀 비율이 이제 옆집으로 가죠. 60% 내려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점수 합계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량요소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량을 어떻게 찾냐? 수량요소는 수량요소 조사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수학량을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수량요소는 우리가 평년 수학량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표준 수학량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 수학량으로 수학량을 산출하는 것은 벼 품목에서 수량요소 조사일 때만 표준 수학량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수학량 있죠. 수학량. 수학요소로 수학량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표준 수학량을 씁니다. 아까는 다 우리 뭐 썼어요? 그렇죠. 평년 썼잖아요. 그건 진짜 배워봤기 때문에. 무게를 재봤기 때문에. 근데 무게 재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개수로만 따져놨잖아요. 숫자로만. 평년 수학이 뭐냐면, 그 다음에 금방 조사했던 수학 비율 있죠. 수학 비율. 조사, 수학, 비율. 이렇게. 과거에는 여기까지였어요. 거기다가 그냥 참고로 이거 하나. 피해. 인정, 개수. 이렇게 하면 수학량 나와요. 예를 들어서 포정 개수, 인정 개수 아니라 피해 보정 개수인가요? 예,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피해 면적. 자, 그러면 표준 수학량 이 집이 뭐 1000kg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0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수학 비율이 아까 점수 이거 점수고 최대 값을 적용하라면 몇 프로예요? 16점의 최대 표 봐보세요. 아니 최대 값이란 게 최대값. 아니 최대. 그래요. 최대값. 최소는 시험 문제는 안 내요. 61대 한번 복잡하니까 숫자가. 그래서 최대값을 적용하라고요. 전 최대 비율.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는 제일 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0.7 됐죠? 거기다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고 딱 농지를 1000제곱미터를 갔어요. 얘가 농지가 이제 이 집의 농지가 1000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그랬더니 이 집에 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먹어버려 가지고 아니면 병충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새가 이렇게 가해를 쫙 먹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또 다 계속 새가 먹었다 이거지. 조수의 피해는 별로 피해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수의 피해는. 어쨌든 이렇게 해봐. 또는 병충해로 할까요? 병충해. 그래서 이제 병충해 이제 도열병이라고 합니다. 도열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죽어나가요.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도열병은 배가 탄다. 그래서 도열병이라고 그래요. 빨갛게 변해요. 위에서 보면
그 이런 부분이 뻘거죽죽하게 돼 있어. 쭉 보면. 그럼 그걸 갖다 측정을 해야 여기는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 도열병 피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뭐냐? 피해 면적이에요. 근데 이 피해 면적이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 요렇게. 내가 판단했어. 판단을 줄자로 조사하지 않아요. 판단해, 내가. 목축으로, 눈으로 쓱 봤을 때. 그래서 피해 면적이 20%면은 피해 면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피해 면적률이? 1000에서 얼마가 피해 입었다고요? 200이 입었다. 그럼 피해 몇 프로 입었어요? 20%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계수 뒤에 54쪽 살짝 봐보세요. 여기가 표가 좀 여러 개 있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갖다 그냥 쓰는 거니까. 자, 피해. 자, 피해가 매우 경미냐, 보통이냐. 이렇게 보는 게죠. 요것은 이제 렌즈에 시험 보면 다 외워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암기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표로 공부하세요. 지금 표로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 내년 되면은 달달달 박사가 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자, 매우 경미. 아주 경미하다. 아주 경미한 것은 뭐예요? 거의 피해가 있는지만 면적이, 피해 면적이. 여기 보니까는 여기 약간 끝에 아니면 새가 여기 그때 여기만 살짝 먹었다더라. 매우 경미죠. 피해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10% 미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미. 피해 면적이 10%에서 30% 미만. 그 다음에 보통, 피해가 보통이다 그러면 피해 면적이 30% 이상 된 것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지금 20% 피해 입었으면 지금 피해는 어때요? 경미예요? 보통이에요? 매우 경미예요? 경미죠. 경미면 보존개수는 몇으로? 1.1. 그래서 피해 면적 보존개수는 1.1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1이니까 여기까지 산출된 수확량의 10%를 더 나온 걸로 해라 라는 뜻이죠. 그 말이죠. 더 나오는 게 얼마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700kg 나오는데 10% 더 나온 걸로 만들어. 수확량이 많으면 피해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감수량이 적으니까. 자, 700이 나왔다면 300이 줄어든 거죠. 300에서 1000 하게 되면 피해율이 30% 되죠. 근데 여기 보정에서 1.1을 때리게 되면은 1000에서 얼마 줄어든, 770 나왔으니까 얼마 줄어든 거예요? 230이 줄어든 거잖아요. 거기에 1000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율이 얼마? 23%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정계수 1.1은 뭐예요? 이 공식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산출된 거대 10%도 언급을 했구나. 아, 또 징한 놈의 새끼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부해야 돼. 속으로만 욕하면서. 근데 여기 재밌고 귀여운 욕해야지. 하면 안 되고 그냥 귀엽고 재밌는 욕으로 오래 기억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수확량을 산출해내는 방식을 뭐라 한다? 수량요소 조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